자, 삼각함수 쪽 파트에서 일단은 좀 그 삼각함수라는 단원 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라는 단어는 일단은 그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과 그 다음에 동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정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도법은 그냥 각의 단위를 지금 바꿔보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경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동경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동경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그 녀석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동경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삼각함수 요런 흐름으로 진행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각의 단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단위는 뭐가 있어요? 60분법이라고 부르는 도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그 도라고 하는 건 뭐야? 한 바퀴를 몇 등분해서 360등분을 해가지고, 그죠?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1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360개예요. 선생님이 진짜 눈깔 빠지게 그렸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60분법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얘가 되게 불편한 녀석이야, 사실은.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같은 걸 하나 생각해 봤을 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얘가 60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호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은 이 반지름이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요거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S,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고, 넓이는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2파이,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360분의 60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단위인 것 같아.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360도로 나눴을까? 라는 것부터 좀 의문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름은 왜 60분법이야? 360분법이 아니라. 그래서 왜 60분법으로 지었을까? 그것도 의문이 돼. 의문이 가득한 녀석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롭게 각을 정하는 단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반지름의 길이랑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그 각을 1로 정의를 하게 되는, 도를 쓰는 게 아니라, 도라는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라디안이라고 쓰거든. 1라디안인데 그냥 숫자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 각은 1이에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각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호도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어? 어떻게 정의된 거라고? 단위는 라디안 보통 생략해서 쓰고요. 여기는 얘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각을 1라디안, 1로서 정의를 하겠다라고 새롭게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야. 사용하기 어떻게? 편하게. 됐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1이었잖아. 1이었을 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졌잖아. 됐어? 그럼 얘가 각이 2가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2가 됐다는 건 하나가 더 간다는 소리잖아, 이만큼.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2배만큼 늘어지면 그때 여기는 요 각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호도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각을 정의하니까 이제 우리가 뭘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져. 호의 길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동안 쓰던 거랑 또 환산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 표준은, 길이를 재는 단위의 국제 표준은 뭐야? 미터죠. 미터법을 많이 쓰잖아. 맞아? 밀리미터나 미터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인치를 되게 많이 쓰지. 그래서 맨날 그 인치랑 그다음에 그 밀리미터랑 그거 두 개 환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지도 않고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해요. 선생님은 예전에 목공을 하던 사람이잖아. 그죠? 취미가 목공이었거든. 그래서 목공을 할 때 어떤 그 드릴 날 같은 게 있어. 그게 어떤 거는 미국 단위로 몇 인치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럼 맨날 그걸 환산해서 껴서 막 그 어댑터 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
어쨌든 그 단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는 단위를 여러 개 쓰니까 항상 불편함을 겪게 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 각의 단위가 뭐가 있어?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호도법이 있잖아. 그 두 개의 단위를 우리가 환산하는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얘로 이게 뭐야?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걔를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고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걔를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 그냥 아예 하나만 쓰면 좋겠어. 그럼 하나만 쓰려면 나 같으면 호도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뭘 써왔어? 60분법을 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있잖아.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딱 반을 잘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반원의 이 각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돼? 실제 우리 계산해 봤을 때 파이 r이 되죠. 이거 전체 한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저 반쪽짜리는 파이 r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파이라고 하는 건 1.3.4, 3.14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크기는 실제로 3.14 얼마 되어 있는 그런 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3.14 땡땡땡땡 R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가 되도록 하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여전히 3.14라고 생각할 수 있고 3.14라고 하는 거는 파이로 바꿔주게 된다면 여기는 이 각이 파이였을 때 파이라는 각을 크기를 가졌을 때 여기는 여기가 반원의 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딱 수직으로 딱 되어 있는 이 180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파이라고 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를 환산을 해가지고 60분법과 호도법이 있을 때 0도는 당연히 호도법으로도 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의 반을 잘라서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 각도를 내가 편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환산 공식 파이가 180도다. 이게 항상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로 그냥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30에다가 얘가 뭐야? 도가 뭐라고? 도가 180분의 파이입니다. 로 내가 얘를 나타내 주게 된다면 얘는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나타내는 게 이 녀석이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처럼 6분의 파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줘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없어지고 30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이 환산하는 거를 정확하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가장 기준을 뭐로 잡으면 딱 좋겠어? 요걸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도 대신에는 뭘 써준다? 도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180분의 파이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파이가 써 있는 거 대신에 그냥 180도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90도였어. 90도였어. 그럼 얘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였어. 그럼 3분의 180도 써주면 되는 거야. 60도.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일단 정확하게 알아놨으면 좋겠네. 괜찮죠? 오케이? 여기 가계 단위에서 호도법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게 너무나 어때? 쉬워집니다. 그죠? 호의 길이. 얘가 R이 있고 이게 L이 있고 이게 S가 있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결정하는 게 너무나 쉬워져. L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호의 길이는 그냥 얘랑 곱한 걸로써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이를 생각하면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뭐였어? 360도분의 세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 360은 뭐가 돼? 2파이가 되죠. 되니? 그럼 얘가 2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 2파이 분의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파이 약분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로서 이렇게 넓이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됐어?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공식. 얘는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저게 호도법의 정의였던 거야,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R 세타가 L이었으니까 R 하나 세타 하나 해가지고 L로 바꿔버리면 2분의 1 RL이 된다라고 해서 저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삼각비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자, 삼각비라고 하는 걸 너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삼각비 하면 뭐가 떠올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떠오를 거야. 그 사인은 뭔데? 사인이 뭐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뭔데?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져, 근데? 삼각비는 왜 쓸까? 애시당초 삼각비라고 하는 건 왜 배웠을까? 왜 사용하고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비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 비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비가 뭐야?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비잖아, 비. 사실 비율이랑 비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라고 하는 거는 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잘 봐봐.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은 항상 한 각의 크기가 같아버리면 어떠한 직각삼각형이든 상관없이 거기는 걔는 무조건 뭐겠어? 닮음일 겁니다. 무조건 닮음이겠지. 이유는 뭐야? 하나가 직각인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한 각만 같으면 되는 그 각이 같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닮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중에서 한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될 테니까 닮음인 삼각형이 될 테니까 나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생각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A 대 B 대 C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여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세 개를 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딱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죠? 그러니까 난 두 개의 관계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요거랑 요거의 관계, 또 요거랑 요거의 비율 관계, 요거랑 요거의 비율 관계를 뭘로? 삼각비로서 정의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B라고 하면 항상 뭐야? A 대 B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A분의 B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뭐야? 비율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뭐야? A에 비하여 B는 몇 배니? 를 말해주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A에 비해서 B가 몇 배니? 만약에 A가 4였어. 여긴 얘가 6이었어. 그러면은 A에 비해서 B는 몇 배야? 2분의 3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야? B야, B. A에 대하여 B가 몇 배니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여기는 얘에 비하여, 빗변에 비하여 여기는 이 높이가 몇 배니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걸 알면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얘를 안다고 했을 때 뭘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다면 만약에 5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몇이 될까? 얘에 비하여 얘는 사인 세타 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얘에 비하여 얘는 애시당초 A분의 C를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었지. 사인 세타가 무슨 뜻을 갖는 거야? 빗변에 비해서 여기는 이 높이가 몇 배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뭘 곱하면? 사인 세타를 곱하면 알아서 이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에 비하여 얘가 몇 배니 이거니까 얘는 5 뭐가 됩니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되겠어? 5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5에 비하여 얘는 몇 배니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였으니까.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였어. 여기 이 길이가 4였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탄젠트 다시 4 탄젠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얘가 뭐였으니까 얘분의 얘였으니까 얘분의 x가 5분의 x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5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그 b 자체가 말해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얘에 비해서 여기는 얘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게 사인 세타의 의미였으니까 얘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당연히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당연히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장난쳐 주세요가 삼각비의 이야기였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삼각비는 나한테 뭘 주고 싶었던 거야?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 중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줌으로써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자동으로 구할 수 있을 테니 두 변의 길이의 비만 알고 있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그 닮음이 모든 삼각형들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되게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정의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삼각 B를 배우게 될 때 여기서 요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인은 뭐라고? C분의 A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코사인은 C분의 B라고 그다음 탄젠트는 B분의 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삼각 B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그 태생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녀석의 한계가 있어. 저기는 저 세타 값을 어디까지 놓을 수 있는 거야? 최대 맥시멈 해봐야 90도도 안 돼요. 맥시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아무리 각이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90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삼각 B. 그럼 거기 있는 걔를 이제 그 한계를 한번 부셔보자. 여기는 이 세타 값을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각 B는 예각 삼각형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우리는 둔각을 넘어서 180도를 넘어서 360도를 넘어서 720도를 넘어서 몇 바퀴가 돌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그 각도만 알고 있다면 그 각도를 가지고 걔 삼각 함수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삼각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가볼게. 좌표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계는 종류가 몇 개야? 좌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즐겨 사용하는 좌표계는 사실 하나만 배웠어요. 직교 좌표계라는. 맞아? 직교 좌표계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라는 뜻의 좌표계니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의 점을 내가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X축과 만나게 하는 이 점의 좌표와 또 여기 Y축의 수단을 내려서 여기서 만나게 하는 이 점의 좌표로서 앞에다가는 이 점의 좌표를 써줄 거고 뒤에다가는 이 점의 좌표를 써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죠. 다 수직인 상황. 얘도 수직. 전부 다 수직. 얘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요 점이 궁금했어. 내려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점이었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으로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직교 좌표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좌표계도 있었을까, 얘들아? 수학에서 모든 수학자들이 좌표 평면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다 똑같이 저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 좌표계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형성됐을 당시를 생각해보자. 다 이렇게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 똑같이 어떤 한 점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직교 좌표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 그게 뭐 지금 당장 고민한다고 나오진 않겠지, 당연히. 그지? 왜냐면 그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만들어낸 걸 테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합당한지만 한번 봐봐.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고, 오케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딱 이렇게 측정을 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의 각도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측정해서 여기 있는 얘를 애시당초 R, 세타로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는 이 순서상과는 다른 해석인 거야. 해석 자체가. 여기 있는 컴마 앞에 있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컴마 뒤에 있는 거는 그 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요 점의 실제 직교 좌표계로서 요 점의 좌표가 실제로 마이너스 4,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2루트 다시 얘를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건 지금 직교 좌표계의 좌표로서 쓴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이 되니까 2가 될 테니까 얘가 2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실제로 4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의미하게 될 텐데 이 각도가 30도잖아. 그러면 180도에다 30도 더한 거니까 얘는 210도를 의미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230 다시 2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돼도 정확하게 이 점을 표현하고 있군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좌표를 뭐와 뭘로? 반지름, 다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그 다음에 그 각의 크기로서 하나의 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진 그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극좌표계라고 불러요. 이것도 하나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조금 힌트를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저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생각을 해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전부 다 r로서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 점의 좌표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이 점의 좌표에 관심이 있다는 건 내가 직교 좌표계로서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에 관심이 있어 로 해석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이 좌표로 내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분의 이거 혹은 이거분의 이거 혹은 이거분의 이거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직각삼각형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도 넘어가고 이렇게도 넘어가고 이렇게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여기는 이 녀석을 똑 떼버리고 나는 여기는 이 녀석과 여기는 이 녀석만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딱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세타 값이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선과 요선을 각각 시초선, 동경 이렇게 부르게 돼요. 시초선, 동경.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동경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변하게 될 거야? 여기 있는 세타 값이 변하게 될 거고 여기는 동경이 움직임에 따라서 나는 이 동경을 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동경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나는 생각해 줄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일단 동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시초선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의 각만큼 떨어져 있느냐. 보통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대로 돌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 이렇게 가는 게 음의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내가 시초선으로부터 몇 도의 각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동경은 하나로 딱 결정이 되겠지. 여기서 30도, 여기서 45도, 여기서 90도 이런 식으로 딱 각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의 동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근데 반대로 그러면 동경이 정해져 있을 때 거기는 걔의 각을 하나로 한정할 수 있을까? 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건 계속 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 각이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 동경이 이루는 각,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가는 각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각도 있을 거고 거꾸로 가는 애도 있었을 거고 두 바퀴 돌아서 가는 애도 있었을 거야. 이게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동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려서 저쪽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각도는 이렇게 가는 각도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경 하나당 거기는 걔에 해당하는 각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대 다 매칭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맞지만 동경이 정해졌을 때 그 각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하게 나온다는 게 어떤 규칙을 당연히 갖겠죠. 여기는 절대적인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이 절대적인 각을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알파를 기준으로 그냥 알파가 될 수 있지만 360도 더하기 알파가 될 수도 있고 360도의 2배
알파가 더한 걸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나타내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생각한다면 그 각은 어떤 구조를 갖겠어? 2n 파이,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구조를 가질 거야. 그래서 2n파이라고 해서 2파이는 뭐야? 360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360도의 n배만큼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경이 하나 정해졌을 때는 그걸 나타내는 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각들이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경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죠? 아직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준비로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실제 문제로 가면은 일단은 시초선이 OX 반직선이었을 때 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을 줬으니까 거기는 걔는 동경이 하나로 딱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표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가 O, 여기는 얘가 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60도만큼 가는 이 녀석 요게 지금 내가 말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동경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X, O 있었을 때 마이너스 210도래. 그럼 마이너스 210도는 마이너스 18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요거 여긴 얘가 30도가 돼 있는 요 동경이 얘가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번엔 동경이 딱 정해져 있었어. 뭔 소리야? 그렇죠. 동경이 딱 정해져 있었어. 그럼 그거를 나타내는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얘는 일반각 세타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20도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얘는 지금 애시당초 뭘로 표현하기로 60분법으로 표현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2n파이 플러스 얘는 뭐야?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120도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두 개가 똑같은 거지만 사실 그냥 단위의 차이입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똑같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 그냥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달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크게 쉽게 말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개념은 절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저런 꼴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얘는 그러면은 일단은 알파라고 하는 걸 한 바퀴가 되기 전의 각도로 지금 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360도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360도를 빼봐. 그럼 얼마? 140도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4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해준 다음에 얘는 720도를 한번 더 해보자. 오케이? 더 해보면 얼마야? 70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0도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얘기인데 괜히 처음 들었을 땐 괜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그냥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나요? 이런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동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360도씩 막 더하거나 빼도 괜찮잖아. 그래서 쟤는 360도를 빼봐 여기다가. 그럼 얼마 남아? 190도인가요? 그럼 190도면은 180도에서 10도 더 간 거니까 여기네. 얘는 몇 사분면입니다? 3, 4분면의 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여긴 얘는 뭘 해주면 되겠어? 360도를 더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0도잖아. 마이너스 20도는 한 이 정도 되겠죠? 얘는 4, 4분면의 각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동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몇 바퀴 돌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360도를 더하거나 빼면서 이 파이를 더하거나 빼면서 내가
바라보기 편한 각으로 맞춰놓고 그러고 생각하겠다라는 흐름으로만 잡아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는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안 해줄게. 너희가 직접 연습해봐요. 알겠죠?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환산해야지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각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한국 친구들이랑 미국 애들은 진짜 꼬맹이들부터 영어를 계속 써오니까 되게 영어를 잘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먼저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영어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쳐보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미국 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어? 그냥 애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알아서 이 모양이 떠오르는 거야. 사과 모양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서 애플 딱 들으면 뭐야? 일단 사과로 번역이 된 다음 그 번역된 걸 토대로 이제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어때? 다이렉트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한대.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고 싶네요. 어쨌든.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얘를 내가 환산하지 않고 여기는 이 각이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240도예요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오지. 180도만큼 갔다 하면 60도만큼 더 간 이 정도의 각이 지금 240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4분의 7파이라고 주어진 저 녀석은 딱 보자마자 아 저기는 쟤는 어느 정도의 각의 크기야. 이게 환산이 바로 안 되지. 맞아?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딱 180도 간 게 뭐라고? 파이라고. 이게 파이야, 파이. 됐어? 이게 2분의 파이. 여긴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3파이. 얘가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4분의 파이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거를 4등분한 거구나. 땅땅땅 잡히면 이 정도니까 4분의 파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딱 보자마자 아,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모자란 거니까 이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자마자 아, 무조건 환산해야만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막 감이 오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3분의 1파이였어. 3분의 파이였어. 그럼 보겠어? 180도를 3등분한 거잖아. 그냥 당연히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3분의 2파이 하면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 3분의 2파이는 뭐겠어? 3분의 파이만큼씩 두 번 된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요거 전체 중에서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3등분한 것 중에 두 번째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대충 어느 정도의 각인지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호도법은 호도법 나름대로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환산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가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그래서 기준이 항상 뭐라고? 이게 파이라고. 이게 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파이. 됐나요? 요거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산은 너희가 한번 해봐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경에 나타나는 일반각을 표현해 주세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파이를 다 떼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2n 파이 해주고 더하기 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파이를 떼버리면 뭐가 돼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맞죠? 여기는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나요? 되나요? 얘는 얼마쯤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점 얼마잖아. 그지? 마이너스 5점 얼마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해주세요. 됐어? 6을 더해준다는 거는 3분의 뭐야? 18이 된다는 거니까 얘는 2n 파이에다가 뭐가 됩니다?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의 길이랑 넓이. 이제 이거는 끝난 거야. 너무 쉽죠? 뭐가 궁금해? 호의 길이가 궁금하면은 얘는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 그러니까 파이가 될 거야. 라는 요 생각.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저렇게 정의해 놓은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그 각을 가지고 각 자체가 얘와 얘의 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2분의 1 RL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로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다시 그냥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어? 그냥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얘는 뭐야? 불편하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이걸 가지고,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나, 뭐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환산만 하면 되겠어? 얘를 호도법으로 환산만 해주면 되겠다. 얘는 36이잖아. 근데 360도가 2파이잖아. 얘를 10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5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5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랑 곱한 게 호의 길이가 될 거고 뭐 넓이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동경은 얘가 몇 바퀴 항상 돌 수 있다라는 그 염두를 꼭 해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첫 번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너희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4분면의 각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봐봐. 이 540번 문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은 세타라고 하는 게 몇 사분면의 각이래? 3, 4분면의 각이래. 됐어?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그걸 딱 반 자르면 어떻게 되겠니? 반 자르면은 한 요거의 90도니까 한 이 정도 될래나? 그쵸?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습니다? 2, 4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 4분면이야! 라고 딱 썼더니 그냥 딱 틀렸대. 그럼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지금 선생님이 뭘 기준으로 딱 이 각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전석을 반으로 자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게 3분의 파이예요. 아니 뭔 소리야? 3, 4분면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몇이라고요? 얘들아? 파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몇이야?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됐어? 근데 걔가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됐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게 된다면 내가 2분의 세타를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렇게 2로 나눠주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는 뭐가 되겠어?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그래서 n이 0일 수 있잖아. 맞아? n이 0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n이 0이었다면 여기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는 전체를 4등분한 거에 세 번째 거니까 이만큼이 4분의 3파이였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 여기에 존재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런데 n이 만약 1이었다고 생각해봐. n이 1이었으면 어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 여기서부터. 그죠? 두 번째 거는 뭐야?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다시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파이 플러스가 되지. 그럼 아까 그냥이랑 똑같겠네. 그지? 왜? 얘는 2파이를 주기로 갈 거야. 한 바퀴가 2파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몇 번만, 딱 두 번만 조사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 존재할 수 있겠구나. 얘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줘야 실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비슷한 문제로 하나만 해보자. 여기 있는 요거 해보자, 요거. 42번. 일단 얘도 같이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세타라고 하는 게 지금 4, 4분면이라고 했잖아. 4, 4분면은 어디 있어? 여기가 세타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몇이야?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몇이야? 얘는 2파이죠. 됐어?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꼭 한 바퀴만에, 그러니까 한 번만에 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2n파이를 이렇게 달아준다라는 느낌이죠.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궁금한 게 뭐였으니? 3분의 세타였으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 그럼 결국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몇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4분면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처음부터 찬찬히 얘는 몇 번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얘는 3번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여기가 3이 됐을 때 2파이가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0이었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단순히 2분의 파이에서 어디 사이가 됩니다. 3분의 2파이. 3등분 한 것 중에 두 번째 거니까 요 정도 되겠네.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얼만큼씩 갔어? 3분의 2파이씩 이미 왔어.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야. 여기에서 지금 2분의 파이니까 90도만큼 간 거니까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더 갔어. 여기는 얘를 다시 3등분 한 거예요. 다시 3등분 하면 얘가 지금 몇 도니? 이게 180도잖아. 그죠? 그러면 3등분 하면 얘가 60도, 여기 60도 되니까 요쯤에 이렇게 도착하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어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맞아요? 3분의 2파이니까 맞나? 여기 잠깐만 3분의 4파이구나.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는 여기서 요만큼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90도를 유지하는 이런 각도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만큼 더 간 이런 각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겨지겠지.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세 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긴 얘가 이쪽으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이 답입니다. 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고요. 넘어가.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동경 얘기를 여기서 다 끝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얘기를 가보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등등등등 저런 것들이 있거든. 그럼 저기는 저런 걸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한, 지금 6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일치한다, 원점 대칭이다, x축 대칭, y축 대칭, 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돼 있어. 일치한다는 거는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한다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각이랑 베타에 해당하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얘가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 거야. 그렇죠? 왜? 둘 중에 하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또 나머지 하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해주자. 오케이? 다시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슨 상황이냐면 두 동경이 이루는 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경의 각들이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일치할까? 어떤 관계가 있으면 원점 대칭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일 때 위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각의 합과 합도는 차를 먼저 생각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합도는 차 중에서 요거 차 중에서 특별한 상황이 특별한 녀석이 있다면 걔를 기준으로 식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알파랑 베타가 있어. 두 개를 더 해봐. 그러면 되게 이상한 각이 되겠지. 근데 두 개를 빼봐. 그럼 빵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어디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거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합을 해보건 차를 해보건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디 특정한 곳에 도착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특별한 곳은 어디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네 군데가 특별한 곳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는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았을지는 모르니까 그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0이 됩니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가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떨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어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특별한 녀석이 되지. 됐어? 다시 알파에서 베타를 더했을 땐 특별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만큼 이 각이랑 이 각 같을 테니까 베타만큼 빼면 특별한 녀석이 되니까 얘도 여전히 두 개를 모은 거 뺀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줄 텐데. 됐어? 얘도 뺀 거가 어떻게 몇 바퀴 돌았을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뺀 게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 요거는 파이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뺀 게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떨까? x축 대칭이래. 그러면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 그럼 베타에다가 내가 알파를 더해버리면 알파는 이만큼이니까 특별한 녀석이 된다. 빼면 어때? 특별하지 않아. 됐어? 그래서 얘는 오히려 더한 게 특별한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되는데 얘도 여전히 몇 바퀴 돌아서 0이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0이 되긴 해. 이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y축 되지. 얘도 마찬가지. 저렇게 딱 조였을 때 알파랑 베타를 더해야 되니 빼야 되니? 더해야 되지. 더하면 뭐가 돼? 파이가 되죠? 그럼 더한 게 2n 파이. 다시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뭐야? y는 x 대칭이래. 그럼 얘는 마찬가지. 더해야 되겠니? 빼야 되겠니?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을 더해주면 특별한 요 녀석이 되니까 얘는 두 개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마지막 얘는 어때? 빼면 이상하잖아. 더하면 딱 여기 꽂히죠. 그러니까 더한 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야. 규칙을 딱 요 정도만 잡고 있으면 돼. 더한 거나 뺀 게 특별한 상황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식을 만드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다 2n 파이는 달아줄 거고 나중에 뒤에다가 특별한 녀석들 하나씩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봐봐. 여긴 얘가 일치한다를 줬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7세타에서 세타를 빼. 그게 0이 될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되겠어? 2n 파이 플러스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럼 여기는 얘를, 그럼 선생님 저기는 쟤를 다 외워야 되나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지? 다 외우려면 끔찍하잖아. 그러면은 항상 이런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X축 잡아주고 Y축 대충 잡아준 다음에 일치하는데 대충 일치하는 거 대충 두 개 딱 놔. 근데 놀 때 좀 애매하게 한 45도로 놓으면은 더한 게 특별할지 뺀 게 특별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왕이면 놓을 거면은 한 요 정도로 놔도 괜찮을 것 같아. 두 개가 일치한데 이렇게 됐다는 소리다.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두 개 빼야 특별하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 뺀 6세타가 뭐가 됩니다? 2n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3분의 n 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었겠지. 됐나요? 얘가 1이면 3분의 파이니까 안 되고 2면 3분의 2파이니까 되고 3이면 파이니까 안 되잖아. 2밖에 없었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2였구나. 그러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어? 다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었어. 얘도 마찬가지야. 두 동경이 이렇게 돼 있었대. y는 x 대칭이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축, y축 잡아줘. y는 x 대칭 이렇게 잡아줘. 그 다음에 하나 동경 여기 알파.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경 여기. 얘가 베타가 아니라 이게 베타죠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에다 베타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더해야 뭐가 된다? 특별한 녀석이 나온다. 그래서 저건 두 개 더한 거.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동경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느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모르고 보면 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 관계를 딱 봤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라는 그 해결 전략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불편함이겠어?
동경 하나가 정해졌을 때 걔를 나타내는 각이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 4번 쪽은 그냥 60분법, 호도법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너희가 열심히 한번 변환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이것도 많이 해봤던 얘기니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여기 53번 요거 하나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부채꼴에.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의 중심각은 얼마인가요? 여기선 중심각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했죠? 중심각이 얼마인가요? 요거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라서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R, 여기 L. 그러니까 얘는 지금 2R 더하기 L 이 값이 지금 일정한 상황입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넓이 S 넓이는 뭐야? 2분의 1 R L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 넓이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뭘 줬어? 합을 줬죠. 뭐가 떠올라?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R과 L을 기준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대인 순간이 될 게 분명하잖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2R과 뭐가 같아지는? L이 같아지는 이 순간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알고 있어? R 세타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녀석이 뭐라는 소리야 지금? 2배 R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긴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 그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 라디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둘레의 길이가 현재 24라고 했는데 이 길이와 이거 더하기 이거가 같다는 소리니까 이거랑 이거가 지금 몇일 때? 12, 12였을 때 얘가 6, 12 이렇게 되는 상황 얘가 2 라디안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일 때가 반드시 최대인 상황입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6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R 세타, RL 2분의 RL이니까 36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 꼭 기억해놔.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둘레가 일정한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항상 중심각이 2 라디안인 상황입니다. 2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우리 이제 진짜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찬찬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각함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동경이 필요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과 만나는 그 점 있지? 이 점을 x, y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여기서 사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딱 보이니까 사실은 예분의 예니까 너무 합당하잖아. 예분의 예니까 합당하고 예분의 예니까 너무 합당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도 똑같은 정의야.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반지름분의 y좌표를 사인이라고 정의할 거고 반지름분의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정의할 거고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할 거야. 얘가 여기 있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떤 각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메인 테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 가지고 삼각 B를 정의를 했다면 얘는 각의 의미 자체가 뭐야? 동경이거든. 그죠? 동경을 가지고 정의된 걸 삼각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냐 동경이냐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알겠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삼각 B랑 삼각함수랑 괜히 이름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그 탄생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딱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여기는 요 각이 만약에 예각이었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얘보다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예각이었을 때는 삼각 B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근데 예각이 아니었을 때는 삼각함수로 접근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삼각함수로 통일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딱 해놨으니까 원점과 3,-1이 있었대. 원점과 3,-1이 이렇게 있었대.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녀석에 대해서 여기는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반지름.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반지름은 루트 10이 될 게 분명한데, 그죠? 이 점의 좌표가 3,-1이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 사인 값일 거고, 루트 10분의 3이 코사인 값일 거고, 3분의 마이너스 1이 탄젠트 값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A시당초 정의가 저거니까 저 정의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세타가 4분의 3파이래.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3파이면 여기 있겠지. 됐어? 여기는 이만큼이 현재 뭐였어? 세타였어.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린다 라고 생각해.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얘가 지금 4분의 뭐였으니까? 3파이였으니까 얘가 4분의 파이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현재 4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죠. 여기는 얘는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얘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뭘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삼각 B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괜찮아요.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구나. 됐니?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 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 좌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R분의 X 좌표. 탄젠트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 반지름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은 Y 좌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Y 좌표가 양수인 곳에서는 전부 다 사인 값이 무조건 양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많은 동경들 중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어떠한 점을 가지고 생각해도 걔의 Y좌표는 전부 다 뭐겠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어떨까? 얘는 X좌표가 양수라면은 당연히 양수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여기 있는 요 각이나, 여기는 요거나, 여기는 요거나, 여기는 요 동경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들은 전부 다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값은 양수가 된다.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탄젠트가 양수가 된다는 거는 뭐겠어? 얘랑 얘의 부호가 어땠으면 좋겠어?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동경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동경들이었을 때는 뭐가 됩니다? 탄젠트가 다 양수가 될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탄젠트도 양수. 탄젠트는 여기서 양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이건 다 양수.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라고 해서
올의 얼싸안고라고 외웁니다. 얼싸안고라고 외우는데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쉽게 외우자는 뜻이지. 이게 뭐 그걸 따지고 들면 되게 창피해요, 내가. 알겠죠? 다 그렇게 배우더라고. 그죠? 윤지도 처음 얼싸탕꼬라고 배웠어. 그 얼싸탕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타크래프트였거든. 스타크래프트였거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고 배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외워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봐. 꼭 외워야 될까를 생각해봐. 이거 외울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얘가 어디서 양수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냥 말이 되게끔 외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전화번호 중에서 2482 뭐 이런 거 있잖아. 1588 2482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뭐야? 어떤 집 전화번호겠어? 이삿짐 센터겠지, 당연히. 그렇죠? 이사를 빨리 해준다, 뭐 이런 의미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선생님이 우기다 보니까 말이 꼬이네요. 어쨌든 써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y 좌표와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x 좌표와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x 좌표분의 y 좌표잖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젠트는 뭐야? 기울기. 이거 기울기 다 양수잖아. 기울기 다 양수잖아. 그죠? 근데 이건 기울기 뭐야? 음수죠. 기울기 음수죠.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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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양수잖아.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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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 양수잖아.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y좌표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코사인은 x좌표. 그다음 여기 탄젠트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이런 흐름만 정확하게 잡아놓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딱 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세타가 3분의 14파이라고 줬어. 근데 3분의 12파이가 4파이잖아. 맞아요? 그럼 거기서 4파이를 빼버려도 괜찮죠. 두 바퀴 돌았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4분면의 각이겠죠. 그럼 얘는 사인만 양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시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얘랑 얘를 딱 봐봐. 부호가 어때? 둘 다 같죠? 됐어? 부호가 같아. 그럼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야. 됐습니다. 근데 둘 다 무슨 수래? 음수래. 얘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y좌표도 음수고 x좌표도 음수예요.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이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럼 얘는 어때? x좌표는 양수인데요. x좌표는 양수인데 그 기울기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얘는 4사분면일 수밖에 없겠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사이 관계까지 하면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난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이건 지운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전히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들아, 반지름을 내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반지름이 1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 물론 R로 가도 괜찮아. 똑같아. 그럼 내가 동경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 동경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봐봐. 여기는 얘가 세타였다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다시 이 길이가 현재 1이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얘와 얘의 관계는 뭐야? 코사인의 관계. 얘랑 얘의 비는 코사인의 비를 가지고 있어. 1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됩니다. 요건 이제 삼각 B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그런데
여긴 얘를 이제 우리 삼각함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건 요 각을 세타 2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1 이렇게 해볼게. 그냥 세타라고 하자. 세타 2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은 뭐가 되겠어? 자, 반지름이 얼마니? 1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분의 y좌표를 뭐라고 했어? 사인이라고 했지. 그럼 1분의 y좌표가 사인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y좌표가 그냥 사인이겠네. 그럼 얘는 반드시 사인 세타 2가 되겠다. 됐어? 정의를 쓰고 있는 중이야.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반지름을 각각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반지름이 R자리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엔 여기 있는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반지름분의 Y좌표가 뭐였어? 사인이었잖아. 그지? 그럼 얘분의 Y좌표가 사인이라는 소리잖아. 그렇게 되려면 얘는 R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 R분의 얘 한 게 사인 세타. 그죠? 마찬가지죠. 얘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다. 다시 얘가 이쪽으로 와 있었어. 얘가 세타였다고 가정해봐. 이게 R이었어. 이 길이 얼마?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똑같은 개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녀석들은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해주면 뭐가 될까? 무조건 1이 되겠네. 왜? 반지름이 1짜리인 1이었으니까. 얘는 어때요?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해주면 뭐가 되겠네? R제곱이 되겠네. 왜? 반지름이 R짜리였을 테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R제곱 약분해주면 뭐가 되겠어? 또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돼. 그래서 항상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세타가 동일하다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걔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얘들아 혹시 이거 알죠? 이거 지금 선생님이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쓴 이 표현 알죠? 맞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하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귀찮아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뭐야? 세타 제곱의 사인 값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를 표현한다라는 거였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사인의 정의가 뭐였어? 사인 세타가 R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좌표였으니까 탄젠트는 뭐였으니까? 얘는 X좌표분의 Y좌표였으니까 요거 두 개를 나눠버리면 그대로 R들이 사라지면서 X분의 Y가 되겠네 라고 해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항상 탄젠트 세타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X좌표, Y좌표,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언급하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그죠? 아예 처음 본 사람 있니 지금? 선생님 처음 봤어? 아니죠? 저 관계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아, 그래요?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래. A, B를 구해달래. 이거 가지고 당연히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만약에 1이다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이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주고서 얘를 구해달라는 게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야.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항상 추가적으로 준 거구나. 그냥 곱셈 공식에서 여기는 얘를 항상 추가적으로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이사분면의 각이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봐봐.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을 해주면 얘는 25분의 9가 될 테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됩니다? 5분의 25분의 1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2사분면의 각이라고 줬으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죠. 왜? y 값이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얻어질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분의 뭘 하면? 사인을 하면 탄젠트가 된다며. 그래서 탄젠트 값은 뭐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5분의 4가 됩니다. 를 통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긴 하거든. 이거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냥 식으로 구한 느낌이야. 근데 이걸 한번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코사인 값을 나한테 준다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뭘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냐면 사실상 X좌표를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내가 단위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나한테 뭘 전달해 주겠어요?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가지고 생각할래요. 아니면 차라리 얘를 반지름이 5짜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반지름이 5짜리로 생각해서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였을 때 한 이 정도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거나 이거를 지금 가지고 생각할래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나한테 이 동경 아니면 이 동경을 준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준 거야 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으니까 2사분면의 각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여긴 이거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5잖아. 이게 3이니까 이게 4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요즘에 잡힌 누가 와도 마이너스 3,4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값은 당연히 5분의 4가 되는 거고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라고 한 방에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삼각함수 중에 하나를 준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나한테 뭘 주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동경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동경을 줬으니 그 동경을 가지고 나는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항상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사인이 얼마였어요? 라고 준다거나 코사인이 얼마였어요? 라고 준다거나 탄젠트가 얼마였어요? 라고 준다는 이야기는 사인이 얼마였어요? 라고 주는 거는 y좌표를 주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항상 동경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x좌표를 주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동경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탄젠트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 기울기를 주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동경이 몇 개 나와? 여전히 2개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얘기는 항상 2개의 동경을 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가적인 얘기들이 필요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은 그 2개씩 준 것 중에서 하나로 확정 지을 수 있고 하나가 확정된다면 나머지 삼각함수들을 다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나는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식으로 계산하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여기는 얘네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6번으로 쭉 가보자. 6번. 유형 6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54번 딱 봐봐.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주고 있어? 대놓고 동경을 딱 주고 있죠. 동경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지? 동경을 주면은 감사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죠? 표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12, 마이너스 5니까 한 요쯤 되겠죠, 요쯤. 됐어? 12, 마이너스 5.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는 13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사인 값은 뭐가 되고? 13분의 마이너스 5. 코사인 값은 13분의 12. 탄젠트 값은 12분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구나.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만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던 거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봐봐. 얘는 나한테 뭘 주고 있니 얘들아? 나한테 뭘 주고 있어? 기울기를 주고 있네요. 나한테 뭘 주고 있었다? 탄젠트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보고 또 이렇게 딱 쓱 그려봐. 이렇게 쓱 그려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래잖아. 그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은 1갈 동안 루트 3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2점 아니면 2점이란 소리야. 됐나요? 그런데 지금 4사분면이라고 또 문제에서 줬으니까 결국 2점이겠구나. 이런 동경을 나한테 전달해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긴 제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얘가 당연히 2가 되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반지름을 2라고 생각했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나한테 던져주냐라는 걸 유심히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7번으로 가서 삼각함수의 부호 얼싸, 탄코 알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곱해서 양수야. 아, 부호가 같구만. 이런 뜻이잖아. 곱해서 양수야. 아, 부호가 같구만. 사인이랑 탄젠트가 아니 코사인이 부호가 같아. 그다음 코사인이랑 탄젠트도 부호가 같아. 그럼 세 개의 부호가 다 같다는 소리잖아. 그거는 어디에밖에 없어? 1사분면밖에 없겠죠. 답은 1사분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죠? 넘어가고요. 자, 저걸 동시에 만족시킨다. 여긴 얘는 기울기가 음수구만. 기울기가 음수구만. 2, 4, 4분면. 괜찮? 그 다음에 얘는 x좌표가 양수구만. 4, 4분면. 됐어? 아, 여기는 4, 4분면의 각이구나. 4, 4분면의 각을 골라주세요라는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요. 알겠죠? 뭘 주고 싶었는지 알겠죠? 넘어가. 자, 다음 식 간단히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쟤네들의 부호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의 부호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저 부호 가지고 장난쳐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관계, 식 간단히 하기. 이건 열심히 뭐 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래요. 딱 보고서, 저긴 제일 딱 보고서 자, 이거를 열심히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어. 저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저걸 딱 보자마자, 저걸 통분해야 돼? 미쳐버리겠어. 그죠? 통분하면 진짜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 근데 천천히 한번 보자. 첫 번째,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얘들아, 이거. 저게 뭐였을까? 저거는 결국은 얘들아, 이거야. 맞아요? 느낌 오죠? 1이 뭐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쟤는 저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야? 그냥 합차하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지. 하나 약분해달라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뭘까? 저기는 쟤도 지금 통분하고 싶진 않잖아. 근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다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좋겠어? 분모분자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세요. 답은 0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해? 그냥 숨겨놔요. 숨은 그림 찾기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삼각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할 거야. 그죠? 얘는 뭐구나. 뭘 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감이 오기 시작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만 열심히 잘 해주면 된다. 알겠죠? 여기서 이걸 줬어요, 얘들아.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지금 사인이 더 크대. 이걸 줬어. 이건 뭐야? 나중에 제가 절대값으로 나왔을 때 거기는 게 부호를 결정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자, 봐봐. 나한테 뭘 줬어? 코사인 세타. 나한테 뭘 준 거야? x 좌표를 준 거야. 그죠? 딱 그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의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요렇게 접근해요. 3, 4분면의 각이네. 요게 5였네. 여기 얘가 마이너스 4였네. 얘는 마이너스 4,3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동경으로 만들어진 애니까 동경에 대한 생각을 절실하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이렇게 오타를 치게 되면은 이제 서영이의 표정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서영이가 저거 아닌데요, 저거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꾸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난 나한테 뭘 준 거구나. y좌표 준 거구나. 그죠? y좌표 줬으니까 나머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나머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입니다. 넘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뭘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는 뭘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건 계산을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걸 내가 통분하면 뭐가 되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 분해. 이거 넘어가서 더한 거니까 그냥 2가 되겠죠. 여긴 얘가 3분의 뭐야? 8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얼마야?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요거 있죠. 요거. 저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요 세팅은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이 되게 심플하게 바뀌어버리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긴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2 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 값은 양수였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준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많이 해보면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파트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유형 2개 남았나요? 좋아요. 이건 하루에 딱 끝낼 수 있겠구만. 보자. 다음 유형 10번은 어때? 유형 10번은. 이게 딱 그거네. 그죠? 합을 줬네. 맞아? 제곱의 합을 줬네. 맞아? 여기는 얘는 합차잖아. 그지? 그럼 차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괜찮죠?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 74번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형 11번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준 거야. 봐봐. 자, 요 녀석의 두근을 얘랑 얘라고 했어요. 두근의 합을 줬구만. 지금 보니까 두근의 합을 줬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근데 나는 뭐도 받았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도 받았어. 그지? 근데 뭘 구해달래? 사인, 코사인 곱한 거를 구해달래. 그게 뭐래? 5분의 K래. 이거 구해주세요. 그럼 결국 또 뭐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주제만 다르고 다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고등수학에 처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거기는 걔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게 될 거예요. 2차 방정식에 장난치지, 여기서 장난치지, 이렇게 뭐 틈 날 때마다 계속 그런 장난들을 쳐가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됐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